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1월 4일 일일 브리핑 시작합니다. 공급 절벽, 결국 집값 오른다. 연초가 되면 늘 이런 뉴스들로 도배가 되었는데요. 전문가들 다 어디로 가버렸는지 쏙 꼭꼭 숨어버렸습니다. 설렘과 두려움이 교차하는 현장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연초가 되면 1월 4일자, 연초가 되면 이런 뉴스들이 도배되기 시작합니다. 뭐 또 공급이 예전보다 많니 적니 집값 오른다 이런 전망들이 나오는데 이 내용의 세부적인 내용을 조금만 파고 들어가 봐도 대출 규제가 강한 상태의 탄핵 정부까지 상반기 시장 관망이래요. 오늘 거래량 보면 아시겠지만 정말 관망입니다. 기가 막힙니다. 서울은 오늘 조금 낮게 나왔는데 부산 51건, 대구 63건. 대구 63건 하루 거래량을 가지고도 뭐 실거래 가격을 가지고 할 말도 별로 없을 거예요. 대구보다 더 큰 도시들 거래량이 이 모양입니다. 대전 25건, 울산 30건. 그전과 확연히 달라진 거래량. 연말부터 좀 감지되었는데요. 거래가 쉽지 않겠구나라는 느낌이 듭니다. 부동산 전문가라는 내용으로 검색을 해봐서 몇 가지 뉴스를 봤는데요. 전문가라고 이야기하는 사람 10명 중에 4명이 상반기 서울 집값 하락한대요. 그러니까 이것들이 대서특필되지 않지. 오른다는 뉴스가 나왔으면은 부동산 전문가들 사진 이렇게 걸려가지고 뭐 매매가 상승, 누구는 뭐 전세가 상승, 그래서 뭐 상승, 뭐 이렇게 인물들이 쭉 나오는데 그런 뉴스들이 아직까지 보이지 않습니다. 공급 절벽, 집값도 오른다. 일본의 사례 말씀드렸잖아요. 뭐 양극하니 뭐니 해도 같이 떨어진다. 같이 떨어진다. 다만 더 중심부고 더 비싼 곳은 이 떨어지는 폭이 약하고 저 외곽이고 이런 곳은 떨어지는 폭이 이 격차가 크다. 이게 양극하지. 이런 양극화가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자, 오늘 제목 중에 한 부분. 대구 초등학교 신입생 예비 소집 설렘과 두려움 교차. 아마 올해 2017년, 18년 태어난 아이들이 입학했다는 것 같은데요. 모두 15,600명. 요게 약간 나이대가 약간 겹쳐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년보다 신입생 수가 7.8%, 아마 전국적으로도 10% 이상 신입생 수가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면 무슨 무서운 일이 생기느냐? 2017년도에 태어나는 아이들, 18년도 태어나는 아이들, 이게 점점 많이 감소하는 게 느껴지시죠? 그러면 결국 초등학생 수는 어떻게 되느냐? 정말 비극적인 결과를 맞이합니다. 2016년도에 초등학생이 12만 6천 명, 대구 시내 초등학생이 그러던 것이 뭐 그 상태가 쭉 이어집니다. 2016년부터 19년까지도 보면은 12만 5천 명, 요 1,000명밖에 차이 안 납니다. 지금은 한 해 작년 초등학생하고 올해 초등학생 수가 몇 명 차이 나냐면 7천 명입니다. 7천 명. 초등학생 수가 갑자기 7천 명이 증발해 버렸습니다. 왜 길거리에 사람이 왜 없나요? 관광지에 사람이 왜 많이 줄어드나요? 옛날에 아이들 있으면은 애들 손잡고 주말마다 돌아다니고 다 해야 되잖아요. 이제 애들도 어느 정도 커버리고 어린 아이들 별로 없습니다. 과거에 7천 명이 줄어드는데 그래도 2010년, 16년부터 해서 좀 부동산 분위기도 나았고 이런 상황에서는 초등학생 수의 변화가 그렇게 크지 않았습니다. 누가 초등학생에서 집 사고 팔고 가면은 또 다른 초등학생 자녀를 가진 사람이 또 집을 사고 또 뭐 이런 과정들이 이어졌는데 이제는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7천 명이 줄어들기까지 과거에는 6년 7년 걸리니까 학생 수가 한 7천 명 감소했습니다. 2016년부터 시작해서 그런 것이 지금 2014년도에서 24년도에서 25년도로 오는 동안 7천 명 감소. 3년도에서 4년도 올 때 학생 수가 초등학생 수 5천 명 줄어들었었거든요. 이것도 논란 로자잖아요. 7천 명 줄어듭니다. 내년 돼도 마찬가지 25년에서 26년으로 넘어갈 때도 학생 수 6천 명 감소. 그 이후에는 또 학생명 8천 명 감소. 이 감소 현상을 계속해서 겪어나갑니다. 초등학생 수가 반토막이 나버리더라. 12만 명의 초등학생이 10년이 지나고 나니까 6만 4천 명이 되더라. 와, 거리에 사람 없는 거 이해되시죠? 학생들 눈에 안 띄는 거 이해되시죠? 그래서 누군가는 이 학생들 이 사진이 빠져버렸네. 선생님하고 만나는 이 학생 사진이 있었는데 누군가는 설렘도 있고 또 누군가는 또 두려움도 느끼고 그런 것 같습니다. 요거 제가 못 보여드렸었는데요. 대구의 낙폭 더 커졌습니다. 커졌습니다. 전세 낙폭도 커졌습니다. 어느덧 서울, 믿고 있던 서울 보합권으로 와버렸습니다.
경기도는 전세가마저 하락했습니다. 근래 들어서 인천의 낙폭이 가장 크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올해가 25년도 자꾸 내년이라 그러는데 올해가 좀 우려스러운 부분은 한국 반도체가 초비상, 초비상, 롤 아니고 초비상. 반도체 수출 경기 전망 지수, D램 중국 바짝 따라옵니다. 안 나오나요? XM, 모르겠다. 창신 메모리, 그다음 중심거지. 예. 그나마 믿고 있었던 반도체마저 이렇게 되면 정말 힘들어지겠다. 얼죽신이라고 난리 쳤지만 얼죽신 마피 인천 이야기도 있습니다. 대구 얼죽신이야 마피가 많으니까요. 쿠팡알리 요거 좀 이용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매도 물량 4만 개대 흐름. 앞부분 뉴스가 사실 더 재밌고 뒷부분은 너무 밋밋하지만 아무튼 오늘은 거래량이 아까 깜짝 놀랐지 않습니까? 오늘 거래량이 무척이나 적었다라는 부분. 이렇게 지금 1월달 거래가 대구 기준으로 19건 신고되었잖아요. 서울은 지금 주간 실거래 지수 플러스 0.32에서 보합까지 오는 이 단계, 그 다음은 마이너스가 나올 게 뻔해 보이잖아요. 서울의 오늘자 거래량은 2건이었거든요. 심각합니다. 눈치 보기가 아주 심각합니다. 대구의 12월 거래량 1100건 정도 수준. 자, 요 남은 날짜 기준으로 요만큼 지나고 나면 어떻게 될까 계산해 봤을 때 대략 한 80% 정도 신고되었다고 보고 1300건대로 갑자기 주저앉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봐 1400건대는 나올 것 같아요. 요런 1400건대는 나올 것 같은데 이거 좀 너무 많이 줄어드는데 요 기간 동안 11월 달에 보면 300건 정도 추가되었었죠. 12월 거래량도 한 300건 정도? 400건? 400건까지도 추가된다고 보면은 근데 이거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작년 최저 거래량 수준이 월별 기준으로 봤을 때 1700건대 거의 요때가 최저 거래량이었는데 갑자기 1700건대에서 갑자기 1400건대로 뚝. 그리고 그 다음 달도 기약이 별로 없다. 1월달 거래량도 지금 분위기가 진짜 급냉입니다. 진짜. 주간 거래량이 안 나와요. 제 예상치를 조금 그래도 보수적으로 잡는 편인데 주간 거래량이 이번 주 263건. 분위기 조금 낮다고 할 때는 521건, 500건대 거래량도 나왔거든요. 400건대, 300건대. 그러던 것이 갑자기 200건대의 거래량. 다음 주 거래량도 200건대가 나오면 이건 정말 거래량이 월별 거래량이 한 1200건대? 심각해지는 겁니다. 그 작년에 상반기, 중반기 그 한 9월, 10월까지도 이 상고하죠. 내년 되면 또 대출 풀리니까 그렇게 이야기했던 전문가들 다 어디 갔나요? 올해 다 약세를 상저하고라고 어떤 전문가들은 상저하중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 거래가 지금 거의 한 75% 내지 8% 정도 진행된 상태에서 한 90건 정도 되니까요. 150건 아래로 고점 대비 거래량이 반토막 이상 나는 그런 상태. 이 반토막 나고 나서 분위기가 썩 좋아질 데가 없습니다. 자, 분양권도 실거래를 한 번씩 짚어드려야 되나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힐스테이트 황금융 리저브 2단지 1억 4천. 이거 벌써 분양권 거래가 되나요? 리저브. 힐황리 올뱅 라운 프라이빗 입주 7억 천. 얘입 99제곱미터 좀 힘없는 것 같고. 가정파크드림 구수상공원 거래 좀 있는데요. 국평 기준으로 봐도 5억 4천입니다. 대명자이 5억 4천. 동네 대장은 범어나 시지나 범어가 아니고 범물이나 시지나 이런 지역들을 봤을 때 동네 골목 대장은 그렇게 힘을 좀 못 쓰는 모양새였습니다. 자, 그다음 달사 SK뷰 아직도 입주하고 있나? 이거 아직도 분양권 상태의 거래가 이루어진다니 좀 믿기 힘들 정도입니다. 입주해서 사람들 많이 돌아다니는 것 같았는데요. 가격대 두리역자이 5억 8천. 도대체 가격이 왜 이렇지? 실거래 가격
범어 삼성 세르빌 44평 12억 8천. 이건 정말 오랜만에 거래 이루어지죠. 범어주 거래가 정말 오랜만입니다. 범어 센터를 부르지오 10억 8천. 또 이것도 오늘 또 부동산 커뮤니티에 난리 났을래나. 막 오르락 내리락 그냥 걸었습니다. 분위기가. 옆에 이제 또 분양 어제 청약 경쟁률 막 나오고 분양하는 거 가깝잖아요. 그러면 조금 주위에 있는 신축 조금 더 보이는 곳들의 거래가 조금 더 많이 있더라. 뭐 그것이 뭐 누군가의 의도에 의한 것이건 아니면 누군가가 예전부터 분위기가 그렇게 흘러갔으니까 생각하는 것이건 단순한 그냥 이사건 무엇이든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크게 의미를 부여할 필요가 없더라. 왜? 예전 같았으면 가격이 하나가 오르고 또 누가 사고 받아주고 이렇게 줄줄이 이어갔는데 흐름이 뚝 끊깁니다. 같이 이야기를 해보면 이게 이야기가 술술 잘 계속 풀리고 꼬리에 꼬리를 물고 갈 수 있는 사람도 있고 이야기가 또 끊기는 사람도 있고 그럴 때의 답답한 느낌 그럴 때의 답답한 느낌 마냥 가격도 흐름이 그러하네요. 동대구 이안 센트럴D 근래 뭐 6억 9천 거래도 있었던데요. 6억 5천. 그래도 요 인기 있는 지역이라고 딱 써놨습니다. 이게 인기 있는 지역이라고 딱 써놨는 거예요. 월베 2차 입학 어제도 거래가 한 건 보였는데요. 오늘도 5억 4천 거래가 한 게 눈에 보이네요. 5억짜리 거래도 한 게 보이고요. 그러면 분명 또 요것만 가지고 와서 5억 중반대 가격 안착했네 뭐니 또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아마도 있지 싶습니다. 요런 것들 분명 같은 날에 신고된 건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좀 숨겨지는 것들도 있더라. 중학교 이전 이후에도 뭐 큰 변화가 보이지 않네요. 이 변화상들 대신 5억 2천. 이 어느덧 10년차 다 돼가는 거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다 여기 뭐 나가다 보면은 시내 나가는 길에 보면은 다 새 아파트 같고 이거 언제 지었노 이런 생각이 드는 곳들마저도 연식이 거의 10년 차에 근접해 간다. 이 편한 세상 남산 소형 평형이 4억 4천. 은근히 소형 평형 강세 현상은 좀 입지가 중심부에 가까운 곳에 이런 곳들은 인기가 여전한 것 같습니다. 자, 평당 1,000만 원대로 쭉 내려와 봅니다. 45%, 35%, 40%. 올해가 정말 제가 두렵다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이때의 최고점에 샀는 사람들이 막 금리 낮다고 무진장 대출 받아서 샀던 그 이 최고점 대비 몇 퍼센트 하락을 이야기할 때 그 최고점이 5년 전일 확률이 높습니다. 5년 전. 그럼 그 사람들이 대출 내서 집을 샀다면 이자 부담이 2배로 늘어나는 원년이 올해거든요. 이 고점 대비 몇 퍼센트 하락이니 맨날 떠들어댔던 것이 야, 그 고점 가격이 그때였다고? 2020년 혹은 뭐 21년도에 고점을 기록하는 것도 있곤 했지만 거의 상당수가 2020년 고점이었거든요. 보십시오. 여전합니다. 변화가 없습니다. 누군가는 또 희망을 불어넣고 부동산 무조건 우상향이라고 뭐 주입하고 있었을지도 모르겠지만 5년 전 대비 이렇습니다. 5년 전 대비 가격이 뭐 30%, 40%, 50% 이렇게 빠졌습니다. 근데 또 한 7년 전 대비, 8년 전 대비하면은 또 가격이 똑같거든요. 근데 8년 또 한 2년 정도 가격이 정체한 상태로 놓고 봤을 때 10년 전이랑 지금이랑 집값이 똑같네요.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잖아요. 집값이 40% 정도 올라줘야지 본전치기를 한다. 근데 집값이 똑같이 유지되고 있다는 말은 그것은 손해를 보고 있다는 것이다. 네, 그렇게 해석하면 되는 부분이거든요. 놀랍습니다. 8년째 집값에 변화가 없다니. 물가는 거의 2배 이상 체감상 올랐는 것 같은데요. 이 부동산 투자가 무조건 답은 아니죠. 근데 맞는 곳은 찾아갈 필요는 있다. 전세 거래 많이 줄어들었다는 내용까지 전하면서 2년 전 대비 2년 전 대비 전세 가격 몇 건 없는데요. 61만 원밖에 차이 안 납니다. 2년 전 대비 전세가도 오르고 집값도 오르고 해야 되는데 그런 어떤 변화도 느껴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너무 좋아요. 근데 거래량이 너무 줄어드니까 어떤 설렘이나 이런 것보다는 두려움이 엄습해 오는 것 같습니다. 야, 거래가 이렇게 줄어드나?
저는 굉장히 부정적으로 전망을 함에도 불구하고 제 생각보다 더 많이 줄어드네요. 놀랍습니다. 시장 감사합니다.